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메일로 상담을 요청했던 수험생분에게 답변 드렸었는데 또 추가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 다 봤습니다. 유튜브에 제 얘기가 나와서 너무 쉽게 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불과 며칠 전에 공시인강 들으니까 이해가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잘 돼요. 잘 돼요라고요. 전에 EBS 사설 거 봤을 때는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는 거였는데 웬걸 이해가 아직까지는 잘 가는 거예요. 다 알아듣겠고 나중에는 못 알아듣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공시인강 진도 나가보려고 아직 단원 한 번도 안 본 상태라서요. 빨리 들어가세요. 기초를 뭐 잡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약간 회독을 돌려가지고 빠르게 기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너무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거나 너무 기초를 탄탄히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뭐 2년 후에 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년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일단 인강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인강을 안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강사님들이 보통 기본서의 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적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기본서에는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강사님들이 해줘야 하는 역할은 줄여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기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기출이 나왔다 자세히 표시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강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이해 위주로 줄여주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잡담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한다거나 또는 리더라고 하죠. 근데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강사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생각했을 때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강사를 선정할 때는 뭐 재밌는 강사? 뭐 좋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양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공부량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다섯 과목에 양이 많으니까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쌤한테 글 써놓고 인강 보고 현실 깨달으니까 제가 글 보내놓고 웃기더라고요. 자, 지금 국어 어법 듣고 있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도 아니고 그 많은 이론서의 양을 당연히 한 번 본다고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회독이에요. 여러 번 회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저 양을 줄여주겠다고 난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자기도 노베스인데 붙었으니까 믿으라며 어법 강의만 듣고 비문학, 문학을 기출 문제를 풀고 한자도 독학으로 외우고 기출을 돌리래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거는 필요하면 본인이 인강을 보면 좋아요. 왜냐면 자 친구분이 합격생이라고 할게요. 이제 합격생분들의 말에 잘 유의해야 할 점은 합격생들이 100명이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고 저는 강사로서 봤을 때 그리고 학원 관리자로서 봤을 때는 수험생들 기반이 아예 달라요. 누군가는 수능 때 국어, 영어, 한국사 기반이 있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언어 감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누구는 공부하는 습관도 있으시고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합격생분이 만약 본인과 똑같은 수험 스타일이면 참고할 수 있지만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합격생분의 말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참고하시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격생분들의 문제점은 자신이 시행착오 한 거를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자신이 잘 들어보고 이 부분은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위주로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비문학 문학은 기출 문제를 풀고 기본서 찾아서 보라고 해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합격생 분은 지금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수험생 분은 내년 준비를 한다면 사실 기출을 풀 시간은 없어요. 저는 비문학 정도만 풀어주고 문학은 그 많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우리가 어떻게 알고 풀어요? 그냥 분석해 주세요. 인강을 듣든 해설을 보든
관련된 작품의 출제 포인트 위주로 분석해 놓고 추후에 그거를 회독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문학은 푸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푸는 거는 모의고사에서 푸세요. 기출까지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국어에서 풀어야 할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비문학 정도만 풀어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근데 들어왔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하기엔 제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제 말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들 기반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 제대로 했는지 적어가면서 들었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호선생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인간 국어 강의가 다 필기 노트로 강의를 하시는데 기본서도 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봐야죠. 필기 노트, 압축 강의 이런 거는 기본서를 봤다는 전제하에 기출을 회독을 했다는 전제하에 공부한 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회독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양이 워낙 많으니까 두 교재가 한번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단원별로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하자. 그리고 빠르게 좀 흐름 파악을 하자. 이런 분들은 마무리 강의나 압축 강의나 필기 노트를 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단 기본 전제는 기본서나 기출을 어느 정도 봤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안 보고 얇은 필기 노트를 바로 들어가거나 당연히 압축 강의 바로 들어가면 이해가 더 잘 안 되겠죠. 영어를 예를 들자면 영어 문법이 약하면 기초 문법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초 문법을 안 보고 문법 포인트 교재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 문법이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가능하나 기초 수험생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는 봤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인강을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강사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냥 체크만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 암기 복습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일단은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해 암기 복습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기출서 해독하면서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또 기본서 발췌독하면서 이해하면 되고 이해라는 거는 우리가 회독을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만약에 인강이 만약 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기출 문제는 그리고 기본서를 사야 되는지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보고 있는 특정 과목이 해설이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본서는 나중에 발췌독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강의나 압축 강의, 필기노트 추천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험 기간이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처럼 수험 기간이 별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 볼 시간 없어요. 차라리 그냥 기본서를 활용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보통 강사님들은 교재를 많이 1년 동안 쭉 늘어나요. 그리고 강사님들과 수험생들이 밀당을 하는 게 강사님들은 어쨌든 결국 본인 교재와 강의를 팔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보라고 합니다. 그럼 강사님들이 교재를 팔기 또는 강의를 팔기 가장 좋은 법이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공포 마케팅이에요. 어려운 교재들을 만들면 돼요. 어려운 동영 모의고사. 영어에서는 어려운 막 천재, 막 몇백제 이런 거.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풀고서 어려우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지 모르니까 강의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학생들하고 강사님의 이제 밀당이 시작되는 거는 강사님들은 강의를 계속 어쨌든 팔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걸 다 들으면 당연히 합격 못 하겠죠? 강의만 듣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회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라야 돼요. 해야 할 것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야 돼요. 각자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는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요 과정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의할 점은 우리는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교재를 늘리시면 안 돼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진도를 많이 못 나가신 분들이 내년 합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근데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강사님들은 본인 과목밖에 몰라가지고 너무 본인 과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라고 이상적 공부를 말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 다 밀립니다.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과목을 9점 맞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진짜 합격점만 넘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합격 기간이 더 짧아질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기출 문제는 친구가 선제 국어로 사라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선재 선생님의 뭐 장점, 스타 강사, 교재 좋아요. 근데 단점,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선재 선생님 잘 안 맞는 분들은 막 권교 선생님도 듣고 고혜연 선생님도 듣고 강사님들이 다들 스타일이 다르고 한 강사님이 모든 영역을 다 잘 강의하지는 않아요. 누구는 어떤 선생님은 이게 유명하고 뭐 권교 선생님은 계기문이 유명하고 등등등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합격생분이 이선재 선생님과 맞았을 뿐이고 수험생분은 직접 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직접 정하냐? 샘플 강의를 듣고. 근데 문제는 샘플 강의는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다 잘하는 부분만 위주로 찍습니다. 또 실강하고 실제 강의 들어봤을 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까지. 그래서 수험생분이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잘 이해가 되는지, 나와 잘 맞는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다 스타 강사예요. 하지만 무조건 이선재 선생님만 옳은 게 아니라 무조건 자신에게 이선재 선생님만 맞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도 공파스 클래스 운영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다들 보는 게 달라요. 다들 보는 선생님이 달라요. 영역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생분의 조언은 참고는 하되 본인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저거 보니까 가로치고 지금 인간과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선생님 듣고 있는 거 계시잖아요. 자, 선생님께서는 기출문제 강의도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한국사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전환기 선생님, 문동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필기노트 강의, 판서노트 강의도 있고 한국사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는 기출인간 굳이 안 들어도 되고요. 고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주는 스타일인데 해설이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초이신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과목은 저는 생각했을 때 기초이시면 듣는 게 나으실 거예요. 가끔씩 뭐 기출 교재, 기본서 교재 인강 듣지 말고 독학으로 권하는 이제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상위권 공부 방법. 기반이 있으시니까. 근데 일반 기초 수험생분들은 인강을 없이 교재만 보고 공부하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많은 강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저는 필요한 과정 내에서는 인강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거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런 기출 문제도 강의 들을 거면 해당 인강 사이트 기출 문제 사야 되는 거 맞죠?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의 단원별 기출 문제를 교재를 사시면 됩니다. 프리패스. 자, 국어, 영어 위주로 좀 토대를 만들어 놓고 다른 과목 할 수 있으면 하고 갈까요? 아니요. 국어, 영어 토대 못 잡아요. 그게 가능하면 다들 국어, 영어 초반에 많이 해가지고 잡고서 다른 과목 들어가 있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한국사도 어렵고 행정가 다 어려워요. 뭔가를 잡고서 다른 거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늦습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세요. 만약 영어를 빨리 잡고 싶다면 뭐 과외 같은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외를 뭐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난 영어 잡고 할래.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건 너무 늦어요. 그냥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는 게 쉽진 않아요. 일단은 빠르게 기출까지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5과목 싸움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생각은 국어, 영어 기본기 닦아놓고 다른 기본 강의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기본기 닦아놓는 건 좋은 말인데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험생분이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수험생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수험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어도 점수 올리기 시간 오래 걸릴까요? 모든 과목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쌤 생각은 모든 기본 강의 일단 다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강의는 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강의랑 기출 강의는 필요하시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듣고 거기서 완벽하게 뭐 이해한 게 복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들을 건 빨리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생분이 회동을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서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학교 전략은 채소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기본서랑 기출, 특히 기출만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팔랑기라서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합격생이 이거 해라 흔들리면은 수험 기간은 늘어납니다. 자, 유의할 점 합격생도 그렇고 아무도 수험생분의 합격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 빼놓고는.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생각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줄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년 후에 난 시험 보겠다. 그러면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시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서, 기출 이 두 개만 제대로 잡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기출해도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많이 하려고 하면 기출은 최대한 안 푸는 게 좋습니다. 풀어야 할 영역은 국어에서 비문학, 영어는 풀어야죠. 우리 영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계산 문제들 이 정도만 풀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풀지 마세요. 선생님 기출을 안 풀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에서 하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최소의 범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출이 우선순위니까 한번 방향을 잡고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